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에 옮기겠다고 했죠. 일요일 직접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한 겁니다. 기존 청와대는 개방합니다. 이전 비용 496억 원 예비비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돈에는 국방부를 합참으로 옮기는 비용 118억과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본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비용 25억이 포함됐습니다. 합참을 남태령 수방사로 옮기는 비용은 그런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인수위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의 연쇄 이동에 1,200억 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본다고 인수위가 밝힌 것입니다. 당선인 대변인 김은혜는 합참 이전 비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에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이 예비비 사용은 국무회의 심의와 문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문재인과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21일 밝힌 문재인의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공약한 적이 있어서 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비서실 등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말하자면 안보 공백을 염려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죠, 확대 관계 장관회의에 붙여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5월 9일 밤 12시까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놀라운 건 청와대가 이 일을 결정하면서 NSC까지 인 것입니다.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서훈이 주재하던 NSC 상임회의를 열면서 말입니다. 청와대의 협조를 낙관하고 있었던 인수위 측은 청와대를 향해 안타깝다며 다시 한번 결기를 다졌습니다.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 김은혜 대변인이 입장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이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그러니까 20일이죠. 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청와대의 협조 거부로 몰아붙인 겁니다. 김은혜는 윤 당선인은 통일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당선 후 문재인과 두 번째 충돌했습니다. 신구 권력의 허니문은 완전히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완강합니다. 비대위원장 윤호중은 기자회견에서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을 모두 사용하려면 경호경비도 지금의 2~3배에 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동수간 군 출신 김병준은 국방부와 합참 근무지원단 외에 10개 부대를 이전하는데 비용까지 1조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가 무척 재미있습니다. 물론 신문들은 용산으로 가는 대통령 집무실을 일면 헤드라인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대신 용산 간다. 이 헤드라인에는 윤석열이 광화문 이전 공약을 용산 이전으로 변경했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윤 취임 날부터 용산에서 청은 국민에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말을 빌려 속전속결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소통하는 대통령 용산 시대 선언. 이 중앙일보의 태도가 엿보이는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경제도 동아일보와 비슷한 헤드라인입니다. 윤 취임 첫부터 용산에서 근무. 매일경제는 용산 대통령 시대 윤 국민약속 실천. 그런데 한겨레는 노골적으로 이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끝내 용산 대통령실 1호 결정부터 불통. 한겨레는 국민 여론 수렴이나 합의 절차 없이 대통령 당선 10일 만에 용산 집무실 이전을 강행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 한겨레 사실이 비판조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과 동아도 사설에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결정을 염려했습니다. 아직 허니문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이례적인 사설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 이전 공감해도 국민 의견 안 들은 건 유감이다. 그 사설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불과 며칠 전에 떠오른 것이다. 일반 가정집이 이사하는데도 2달 안에 계획을 세워 실행하면 무리가 따르는 법이다. 청와대 시설 배치와 운영 방식엔 수십 년에 걸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의 제목은 졸속 결정을 염려하는 제목입니다. 10일 만의 변경, 50일 뒤 용산 입주, 바늘 허리에 실멜까 걱정. 이 사설에는 집무실 이전의 문제는 후임 대통령들의 집무 공간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당선인의 결정이 독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말고도 새 정부 출범 전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결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1승으로 협치를 내세운 게 무색해질 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민주당은 이제 172석 거대 야당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곧 있을 지방선거로 다시 여야는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선거기간 중에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한 이상 여야의 충돌은 불보듯 뻔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도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50조 원을 마련하는데 세출 구조조정부터 하자고 합니다. 문재인이 내세웠던 뉴딜 정책 예산이 우선 그 대상이니 민주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를 볼까요? 윤석열은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성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성부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다만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 기능을 전부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수위 논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민주당은 이대녀, 그러니까 20대 여성의 표를 모은 26살 정치신인 박지현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으니 지금 완강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인회 등은 페이스북에서 이를 공언했습니다.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해서 선화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여성부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선거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여야가 사활을 걸고 부딪힐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장동 특검입니다. 민주당은 3월 중으로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특검 법안을 통한 제도 특검을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능동적으로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구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구하기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신권력인 윤석열 쪽의 처분에 맡겼다가는 이재명도 민주당도 자칫 도륙이 날 판이니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도 절박합니다. 당내 사정도 어수선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송영길이 물러나고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지만 윤호중 체제에 반대하는 당내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박용진 등은 공공연하게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비대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재명계 정승호는 윤호중 비대위를 찬성합니다. 그 악만은 피하려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이때도 차악 선택론이 나왔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헤게모니를 잡기 위하여 이재명계와 이 반이재명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윤호중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통합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추진, 추경을 포함한 민생 현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러니까 자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이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장동 게이트는 민주당을 지금 옥죄고 있는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지난 대선은 단순히 대선이라는 권력 싸움에서 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명문을 걸고 대회전을 벌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선거에서 지면 모든 기득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절박했지만 그러나 절반을 훨씬 넘는 국민은 더 절박했습니다. 그 결과는 불과 0.73%포인트의 차이였지만 나라를 구하기에는 충분한 다수결이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지금 그들을 옥죄고 있는 현안은 민생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아니라 새 권력이 할 수밖에 없는 신적폐 청산입니다. 국가 대청소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동 게이트는 현안 중에서도 현안입니다. 당연히 기부 체납해야 할 돈을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이제 민관이 합작한 단군 일의 최대 사기극인 게 드러나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172석 좌파 세력으로 그들에게 친화적인 상설특검을 만들어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윤호중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자는 절대 이 상설특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윤호중의 말이 또 이렇습니다. 여야 의견이 모인 거라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작년 가을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도특검입니다.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으로 몰아간 박영수 특검처럼 반대편인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이 맞는 대장동 특검만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국민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 마지막 TV 토론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이재명이 계속 특검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특검을 요구하는 내막을 그는 간파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그러니까 지난 13일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이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꼼수 없이 해야 한다. 꼼수 없이 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부의 충견 노릇을 하던 김호수 검찰총장의 검사들 대신에 이 정의에 목말라 하는 검사들이 진실을 파헤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졌지만 이미 권력의 무게추가 바뀐 터에 검찰 수사를 무시하면서 상설특검으로 또다시 진실을 은폐하기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월간 저항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패 척결과 공정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 20.2%,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 발전 16.4%,
국민 통합 및 정치 개혁 15.2%, 경제 성장 및 일자리 확대 14.2%, 부동산 가격 안정 11.3%, 저출산 고령화 대책 9.1%, 코로나 피해 극복 6.8%, 그리고 임금 개혁 4.9% 순입니다. 그런데 주요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무척 재미있고 무척 충격적입니다. 대장동 데이터 재수사 찬성이 무려 86.5%입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 좌파 586 세대는 퇴장하라는 의견이 71.3%. 엄청납니다. 그 뒤에 이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주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종부세 폐지, 그리고 60세 정년 연장, 사드 추가 배치. 어떻게 제 의견과 다 똑같은가요? 어쨌든 국민 대다수는 대장동 게이트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국회는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놓고 할 수 없이 맞붙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겠지만 윤석열 측이 상설특검에 공을 넘겨줘 이재명 구하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은 사실상 사건을 덮어버리자는 특검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상설특검은 특별검사 추천이 7명 중에 친민주당 성향 4명이 특검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정하자는 꼴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재명을 주요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상정조차 하지 못했죠. 그 특검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윤호중은 상설특검 법안을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3월 임시국회 내 이 특검법을 처리하면 5월 9일 정권이양 전에 문재인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마지막 구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 무서운 노림수이자 장뼈라고 할까요? 지난 20일 윤호중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적 의혹 대상인 대장동 특검 문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 솔직히 이재명이 대선 기간 동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윤석열이 눈 감았다며 11년 전에 말입니다. 눈 감았다며 윤석열을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공격했지만 그걸 수긍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제도특검에서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우긴 이재명의 말은 TV 토론사상 최고의 코미디였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에 동의하지 않을 테니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속이 탑니다. 아마 이재명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을 겁니다. 결국 국회에서 특검 논의는 지지부진해질 것이고 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출범하면 대대적인 검찰 이사가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 등 이 문재인 정권과 척을 져서 변방으로 쫓겨났던 검사들이 돌아와 시퍼런 칼을 휘두를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바로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진실을 규명해서 죄 지은 자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을 힘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이 나라를 정상국가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최근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권성동은 본인의 발언 취지에 대해 이 국민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직무 수행을 해온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김호수는 작년 국감에서 권성동 등이 대장동, 백현동 등 이재명을 둘러싼 개발사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 나는 대충 할 사람이 아니다. 믿어달라. 그런데 김호수는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에 충성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 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생각지도 않은 검찰수장의 영리를 안겨준 권력에 고마움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재명이 이겼을 경우를 생각해 스스로 몸을 사린 것일까요? 3월 16일 김오수는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저는 평생 무지한 자를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자는 모르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 그것보다 더 미워하는 자는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미워하고 김오수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